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는 몰려가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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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해외 주식 영업팀 권준국입니다. 역시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해외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역시 오늘도 한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시게 된 분은 저희 리서치센터 전기전자 섹터 담당하고 계시는 김광수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작년에 한번 이제 애플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실적이 나오고 나서 다시 애플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2월 초에 일단 실적이 나왔었고 그 당시에 이제 거의 2019년 이후에 오랜만에 매출이 감소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날 애프터마켓에서 하락하면서 좀 마감을 했어서 아마 조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실적에도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플이 16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컨센서스 시장 예상치 대비 실적이 좀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기본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이폰이 일단 차질이 빚은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폰 매출이 부진했던 이유로는 역시나 이제 중국 정저우 공장에서의 생산 차질 발생됨으로 인해서 결국 연말 판매가 부진했다라는 점. 이게 시장의 예상치와 가장 크게 미스가 났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이 부분은 뭐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컨센서스 하회된 배경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4분기에 워낙 강달러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팀 쿡이 이제 공식 성상은 아니지만 이제 미국의 투자자들이랑 이제 뭐 콜을 돌린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면 한 8%포인트 정도 매출 감소가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언급을 한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 미스난 배경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제품들도 맥도 빠졌고요. 하지만 이제 유일하게 이제 성장했던 디바이스는 아이패드. 이제 뭐 QOQ 베이스로는 좀 빠졌지만 신제품 효과로 인해 가지고, 근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부분들, 요게 이제 그나마 위안거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서비스 부문이 여전히 좀 탄탄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이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갖고 있는데 서비스 또한 다양하게 가지고 있죠. 유료 가입자 수가 이제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이제 1.5억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거의 한 19% 정도 늘어나는 숫자인데 9.4억 명으로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 매출을 지속적으로 좀 성장시키는 동인이 되지 않았나. 유일하게 지난 캘린더 이어 기준 4분기로 본다 그러면 QOQ, 이제 YOY 모두 성장한 부분이 서비스 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실적에서 결국에는 이제 주요 감소된 요인으로는 컨센서스 하회 요인으로는 봤을 때는 일단은 중국 공장의 아이폰 공급망 차질, 그리고 매크로적으로는 뭐 애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환율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이번 실적에서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결과를 나타냈지만 그 와중에서도 신제품 출시 효과로 인한 이제 아이패드 매출, 그리고 좀 높은 매출종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서비스 쪽에 대한 긍정적인 실적까지 이번 실적에서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 실적에서 혹시 뭐 이번 분기나 다음 분기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내용들, 새로운 이슈들 또 혹시 또 소개된 내용이 있을까요? 새로운 내용은 사실 지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보다는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 영향에 따른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아이폰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들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애플을 비롯한 기타 IT 디바이스들의 어떤 수요 회복이 아직까지는 의문이 가시질 않았어요. 유일하게 이제 회복 기대감을 가지는 동인이 이제 중국 리오프닝 효과입니다. 1월 달에는 이제
좀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월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 춘절이 좀 앞당겨서 형성이 돼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업체들이 오랜만에 이제 신제품 출시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좋았던 모습인데 이제 어제 발표된 그 트렌드포스나 이런 D램 수요 재고 같은 경우들을 보게 되면 PC도 오히려 재고 일수가 그 OEM들 단에서는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쪽, 모바일 쪽 단은 거의 유지가 되는 모습. 그리고 반도체 업체들도 한 1, 2주 정도 더 늘어났어요. 그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의구심으로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셀2는 잘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업체들이 역성장을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대표적으로 국내 업체인 삼성전자도 작년과 동일한 셀인 숫자를 신제품 출시를 목표 타겟치를 세우고 지금 출시를 했지만 초반 분위기는 나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셀스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안전적인 공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마저도 사실 이제 밸류체인 단의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 올해 상반기 셀인 숫자는 이제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20%에서 30% 정도는 빠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이제 시선은 상반기는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신제품 출시가 또 되죠. 그리고 본격적인 수요 진작 효과가 하반기부터 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일단 그 하반기 시점이 3분기가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한 4분기 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연말쯤을 저희는 뭔가 수요가 좀 탄력적으로 붙을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뭐 중국 쪽을 예를 들자면 뭐 일단 저축률이 지금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간 돈을 많이 안 썼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국면에서 소비를 줄이고 저축률을 높였는데 이제 뭐 고용도 개선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소비를 좀 하겠죠. 근데 그 소비의 순서가 있겠죠. 제야 소비.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생필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여행 수요나 이런 부분들 먼저 충분히 일어나고 그 다음에 IT 이런 기기들 수요가 좀 따라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그 속도가 급격하게 전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 지방 정부들의 부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관 시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정부 주도의 어떤 소비 부양책보다는 경기 부양책보다는 이제 소비 주도로 이렇게 경기가 회복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효과가 좀 다소 느리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시장의 장면이랑 좀 다른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올해는 그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사실 올해 시장이 올해 들어서 해가 바뀌면서 조금 그런 기대감들을 반영하면서 올라갔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숫자가 나왔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 기대감을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디바이스 쪽의 수요까지 이루어지려면 상반기, 3분기보다는 조금 더 늦은 4분기 정도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수요는 역시나 아직도 시장은 기대감들을 반영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수요가 뭐 완전히 다 회복을 기대할 만한 그런 정도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생산 차질 관련해서는 원래 중국의 이제 작년에 정조우 공장에 대한 공급망 차질 이슈가 애플에서도 특히 아이폰 쪽에 타격이 컸었는데 이 부분은 그럼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좀
있다라고 이제 볼까요?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이제 뭐 팍스콘 실적을 보더라도 일단 성장하는 그림으로 이제 다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최종 조립단에서 이제 생산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부품 재고가 이제 줄어드는 구간으로 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부품 업체들 향으로 수요 오더가 뭐 3월이나 이제 2분기 때에는 또다시 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미 차질을 맺은 부분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숫자 자체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저는 또 하나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이번에 중국 공급망 차질 이슈를 겪다 보니까 이제 애플도 이제 베트남 쪽으로 공장을 이전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지금 뭐 아이폰은 아직이지만 아이패드나 아이팟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중국에 있던 생산 물량을 외부로 이전하는 비용에 따른 실적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도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생산 리스크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뭐 베트남도 있지만 인도 쪽으로 생산 기지 옮긴다라는 부분들, 뭐 지역별로 타겟 거점 지역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쟁력 측면에서는 언제쯤 정상화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급격하게 전환하기 어려운 허들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요일 이슈라든지 이제 생산자들의 대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제 다른 중국 외 국가로 이전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얼마나 빨리 없앨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애플에게는 중요한 공급망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근데 장기적으로는 분산시키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작년에 워낙 중국 공급망에 타격을 좀 크게 입었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도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주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분기는 뭐 이렇게 끝났지만 저번 분기 이렇게 끝났지만 이제 차분기에 저희가 조금 더 애플의 실적이나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 주목해볼 만한 내용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애플 입장에서는 그래도 군계 일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신규 수요를 증가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잖아요. 요즘 IT 디바이스들 특히 스마트폰 시장이 역성장하는 국면에서 근데 애플의 디바이스 숫자를 보면 이제 전체 그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아이폰이나 뭐 패드나 이런 부분들 다 통틀어서 본다 그러면 작년 4분기 기점으로 한 20억대에 육박을 했어요. 21년 4분기 대비해서 한 2억대 정도 늘어났어요. 교체 수요뿐만이 아니라 신규 수요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반짝인 회사들도 있었지만 그거는 뭐 대표적으로 노트북 수요가 그렇게 됐었는데 21년에 반짝이었었잖아요. 그쵸. 애플도 21년에 실적이 좋았었고 근데 22년에는 다 죽었죠. 엽기조가 엄청나게 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성장을 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서비스 가입자 수가 증가가 되는 동인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신규 디바이스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실 애플이 리퍼비시드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자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애플의 iOS를 사용을 하는 소비층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애플이 이제 타 IT 세트 업체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도 그런 기조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타 디바이스 제품들이 경쟁력이 크게 개선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애플은 약점으로 지목되어 있는 부분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여전히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이제 배율을
이제 높일 수 있는 네. 잔망경 폴디드 줌 카메라를 도입을 하죠. 유일한 애플 카메라의 약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향후 한 2년에 걸쳐서 또 개선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적용되는 디바이스 숫자가 또 늘어날 거고, 그렇게 해서 기존 이제 핵심 주력 디바이스의 어떤 스펙 업그레이드 정책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레드를 채용을 하게 되죠. 내년 상반기에 나올 모델에 이제 아이패드가 전체 연간 물량이 한 6천만 대 이상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본다 그러면 뭐 한 25%에서 30% 정도 사이를 차지를 하거든요. 그 제품들이 또 올레드를 사용하게 된다? 가격대가 또 ASP가 일부 오르겠죠. 네. 그리고 기존 제품 대비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소구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M1, M2 이런 ARM 기반의 고성능 CPU가 계속해서 채택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능 격차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기존 제품들의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다라고 저는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물량의 급격한 성장은 없겠지만 지속적인 매출단에서의 어떤 성장을 담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XR 기기 디바이스 출시가 올해 6월달 WWDC에 공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초기 모델 수량이 그렇게 공격적이진 않겠지만 이 부분도 향후 애플 성장 모멘텀에 어떤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단에서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제품단에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펀더멘탈이랑은 좀 상관없이 시장이 기대치로 굉장히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대표적인 부분이 중국 리오프닝 효과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 기대감으로 사실 시장이 굉장히, 그리고 뭐 금리 이제 기조나 이제 파월이나 이런 정책 부분들도 영향을 사실 많이 미친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게 중국 리오프닝 수에 관련해서 다른 업체들이 언급이 되게 많이 됐지만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중국 리오프닝이 되고 IT 수요가 늘어나는 국면이라고 보면 애플도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업체잖아요. 마켓쉐어가 애플 전체 매출 아이폰에서 뭐 한 20% 이상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중국 리오프닝이 되면 애플의 아이폰이 더 잘 팔릴 거다. 이런 기대감 여전히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비용단의 부분인 것 같아요. 애플이 사실 고용을 안 줄였었어요. 계속해서 고용을 해왔었는데 애플마저도 최근 경기 침체에 맞춰서 이제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고용 속도를 늦추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오퍼레이션 단에서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어를 할 수 있는 좀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강달러 기조가 좀 완화되고 있죠. 지금 뭐 1270원 내외를 좀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확실히 지난 4분기 대비해서는 좀 완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일단 애플이 이미 거대한 생태계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Q라고 할 수 있는 디바이스의 대수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단순히 수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품 단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결국엔 ASP까지 올라오는 모습들, 그리고 당장 직전 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었던 환율도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은 뭐 가시화된 일정은 아니지만 다음 디바이스는 XR까지 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수요가 따라와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까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애플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알아봤는데요. 뭐 애플은 사실 워낙 영향을 미치는 밸류체인 기업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마 관심 많으신 분들 계실 텐데, 앞으로 향후 좀 투자하시면서 오늘 애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보신 분은
리서치센터 전기전자 섹터 담당하고 계시는 김광수연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는 몰려가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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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